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11일 정오입니다. 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 미래통합당 대표를 비롯해서 몇 사람의 음모론자들이 2020년 4.15 총선에 투개표 부정이 있었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이번에도 사전투표하지 말자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드디어 본격적으로 국민의힘이 사전투표 독려 운동에 나섰습니다. 때늦은 느낌이 있지만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전투표하지 말자는 운동을 하는 사람은 의도하였던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적으로 윤석열 후보 또는 안철수 후보 낙선 운동을 벌이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재명 당선 운동 벌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 7일부터 공론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거대책본부장인 권영세 의원이 운을 떼더니 오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아닙니까? 이분이 부정선거라면 이를 가는 사람 아닙니까? 김기현 원내대표가 3월 4일, 5일 양일간 진행되는 사전투표에 한 분이라도 더 참여하여 달라는 아주 간곡한 호소를 발표를 했습니다. 대선 당일인 3월 9일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그때쯤 되면 한 10만 명, 몇십만 명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먼저 좀 한가할 때 투표를 해야 되고 사전투표를 꼭 해야 될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 표를 얻어야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사전투표하고 당일은 놀러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사전투표를 꼭 해야 될 사람이 60대 이상의 노년층입니다. 코로나에 취약하니까 이분들도 사람들이 비교적 덜 오는 사전투표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전투표 하지 말자면은 윤석열 후보 양대 지지층인 20대, 30대와 60대 이상의 투표율을 떨어뜨린다 이겁니다. 이러면은 이재명 후보 당선되는 것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지금까지 사전투표는 이른바 진보 진영에 유리하다고 했는데 이게 작년 4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부터 좀 달라졌습니다. 그때 안철수, 윤석열 두 사람이 사전투표가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또 이런 음모론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슨 목적인지 신문에 광고도 내고. 김기현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일각에서 사전투표에 대해 강한 불신과 우려를 보이고 있다. 이번에 법을 고쳐서 사전투표함 보관소에 폐쇄회로 CCTV를 설치하고 중앙당이 앞장서서 투개표 참관인 교육을 확실히 시킬 방침이다. 윤석열 후보가 사전투표에서도 압도적으로 득표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장에 한 분이라도 더 나갈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후보 직속으로 공명선거 안심투표 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위원회는 부정선거 감시, 투개표 관리 및 사전투표 개선 사항을 점검한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 급증에 따라 선거 투표율 제고를 위해 전문가 차원의 해법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김기현 원내대표를 부위원장으로 하고 문상부 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과 박완수 행정안전위 간사가 공동 부위원장을 맡습니다. 여기 문상부 씨는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을 했기 때문에 이 선거에 대해서 완전히 전문가입니다. 국민의힘이 이처럼 사전투표에 대한 우려 불식에 나선 것은 코로나 확산 상황에 따른
투표율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치권에서는 사전투표일 이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게 될 경우 투표 참여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빨리 사전투표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야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여 확진 격리자가 3월 9일 저녁 6시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박빙의 승부에서 사전투표에 무조건 많이 참여하여 투표율을 끌어올려야 한다. 보수 진영 일각의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이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건 우려되는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이런 광고가 나왔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부정선거 방지대 이렇게 해놓고 국민 여러분 부정선거와의 마지막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부정선거 방지대 대표 황교안입니다. 3월 9일 대선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절대 자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광고 문안을 쓰는 사람이 맨정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저는 절대 자살하지 않습니다. 혹시 제게 무슨 병고가 생긴다면 여러분이 끝까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야, 여러분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놓고 뭐라고 했냐. 반드시 당일 투표하세요. 사전투표는 안 됩니다. 이건 완전히 윤석열 후보 떨어뜨리려는 목적이 아니냐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투표 용지를 여러 번 접어서 세로 2번, 가로 2번 꼬깃꼬깃 접어서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이게. 타인에게 보이지 않게 접으라는 규정만 있을 뿐 어떻게 접으라는 구체적인 규정은 두고 있지 않지만은 꼬깃꼬깃 접으면은 나중에 개표할 때 그거 편다고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그러다가 그게 무효표로 처리되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 짓을 합니까? 중앙선관위 2,900명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문재인이가 미는 상임위원을 몰아내버리고 공명선거 하겠다고 다짐한 것 아닙니까? 재작년이 됐습니다. 벌써. 재작년 2020년 4.15 선거도 투개표는 공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 무슨 전산 조작이 있었습니까? 전산 조작이 있으려면은 개표 과정에 참가한 약 30만 명의 인원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양심 선언한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산 조작이라는 것은 도대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개표는 그게 전산 개표가 아닙니다. 수개표입니다. 다만 기계를 동원해 가지고 현금 빨리 세듯이 하는 것을 도와줄 뿐이지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다 사람이 손으로 검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경욱이 빼고 4.15 선거 때 아슬아슬하게 진 국회의원 중에서 부정선거 있었다고 개표 부정으로 졌다고 주장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제발 사전투표 반대 선동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전투표 반대 운동은 우파를 분열시키고 우파를 조롱거리로 만듭니다. 무엇보다도 결과적으로 제가 결과적이라는 단서를 붙이는데 윤석열 후보 낙선, 이재명 당선 운동입니다. 감사합니다.